현대사회에서 가장 흔한 신경증은 바로 의존증이며, 이렇게 의존하는 마음의 뒷면에는 공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느끼는 신경공포증은 남들 앞에 나가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 90% 이상이 실수를 하거나 잘못하여 체면이 깎이고 비난받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이러한 위험에 처하지 않기 위해 남들 앞에 서려 하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말을 잘하다가도 남들 앞에 서면 말문이 막히는 건 자신에 대한 판단을 남에게 의존하고 결과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취직 면접을 보거나 낯선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첫 데이트에 나갈 때, 첫 출근할 때, 많은 이들이 남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할까봐 매우 불안해합니다. 이러한 의구심과 의존성은 모두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어릴 때 어떤 사랑과 배려를 받고 자랐느냐 하는 문제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우선 가족의 사랑과 배려, 나중엔 학교의 사랑과 배려가 큰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랑이라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조건을 단 사랑과 조건을 달지 않는 사랑입니다. 조건을 단 사랑은 거의 모든 가족, 학교, 사회 체제에서 통용되는 주요한 양식으로 다양한 두려움과 의존성, 자존감 방어 행동을 낳습니다. 방어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은 깨닫지 못하겠지만 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집단 속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그러한 행동을 몸에 익힌 것입니다. 사랑의 조건을 단다는 것은 곧 사랑을 무기로 활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예컨대 조건을 단 사랑을 주고받는 가정에선 자신이 특정한 행동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사랑을 받기도 하고 거부당하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껏 많은 사람을 상담했지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실패의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일 때 겁을 내는 사람들은 거의 모두 정신, 신체적 질병을 앓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릴 적 자신을 올가매던 사랑의 조건으로 인해 궤양, 심장병, 편두통, 불면증 등등의 통증을 앓았던 것입니다. 가족이 사랑을 대가로 내세우는 조건에는 학교 성적 말고도 다른 것이 많습니다. 사랑, 애정, 긍정에 대한 대표적인 조건으론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직접 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가족 내에서 이러한 조건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달되고 상대방에 대한 강한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착한 아이가 되어라. 공손한 아이가 되어라. 무엇이든 완벽하게 해야 한다. 침착하고 조용해라. 네 오빠, 누나, 동생처럼 되어라. 늘 재밌는 사람이 되어라. 교회는 꼭 다녀야 한다. 죄를 저질러선 안 된다. 좋은 모범이 되어라. 성공한 사람이 되어라. 사랑의 조건을 단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 사람이나 관계보다 그 사람의 행동이나 자질을 더 중요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과 그 사람의 행동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많은 이들이 사람의 가치와 소중함을 그 사람의 행동으로 평가하지만 우리 존재는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도 존재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우리는 왜 사랑합니까? 아이가 숨쉬고 생각하고 느낀다는 사실, 있는 그대로 곁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가요?
당신은 아기가 어떤 행동을 하기 때문에 아기를 사랑하는가요? 조건 없는 사랑만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그 사람의 행동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가장 첫걸음입니다. 아이든 어른이든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있는 그대로 가치가 있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비열한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라 해도 이러한 명백한 존엄성을 박탈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는 관계를 깰 만큼 중대한 행동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상대방의 행동이 약간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쉽게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이웃, 동료, 연인은 물론 배우자, 심지어 아이와의 인연도 끊습니다. 전화한다 해놓고 왜 전화 안 해? 또 한 번 그런 일 있다가는 다시 못 볼 줄 알아? 전화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관계를 끊겠다 협박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잘못 하나에 대해 요구하는 대가치곤 너무 지나치지 않는가요? 행동이 마음에 안 든다고 관계를 부정하는 일은 학교, 직장, 사회에서 물론 집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조건을 단 사랑은 매우 파괴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언젠가 사소한 실수에도 혼이 날까 무서워 벌벌 떠는 아이의 모습을 이상히 여긴 어린이집 선생님이 아이를 나에게 데려왔습니다. 아이는 겨우 2돌이 넘었을 뿐인데도 이 아이의 젊은 엄마는 아이가 조금이라도 잘못된 행동을 하면 아이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모조리 끊어버렸습니다. 며칠, 몇 주, 심지어는 몇 달 동안 아이에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말도 걸지 않았습니다. 실수를 한 번만 해도 세상을 모두 잃어버리는 상황에서 아이가 이처럼 실수를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경험은 아이의 정서를 황폐화시킵니다. 이런 아이들은 엄마의 관심을 잃지 않기 위해 극단적인 완벽주의를 몸에 익히게 됩니다. 완벽주의의 대가는 참혹합니다. 언제나 겁이 많고 소심하며 부모는 물론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우리 행동은 우리가 세상을 탐구하고 경험하고 배우는 수단일 뿐입니다. 어떤 행동을 했다 해서 인간으로서 내 가치가 더 좋아지거나 나빠지지 않습니다. 내 행동이 나의 가치를 반영한다고 생각하면 내 자신을 스스로 의존적이며 조건적으로 대하는 것이고 내 자신을 스스로 함정에 몰아넣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도 모르는 새에 그러한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도 투사합니다. 예컨대 내가 의사이기 때문에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한다면 또 주변 사람들도 당신을 그렇게 바라본다면 남들에게 비난을 받거나 지위를 상실하거나 직업을 잃게 되는 상황이 닥쳤을 때 당신은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매우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은퇴를 하고 난 뒤 몇 년 안에 죽는다고 합니다. 행동에 지배받지 마십시오. 인간으로서 가치와 소중함은 우리의 말, 생각, 꿈, 감정과는 별개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행동은 언제나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는 사람을 개선할 수는 없습니다. 우주에서 단 하나뿐인 완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